월평빌라 이야기 취미 여가편 3번째. 포근한 공방. 3년 전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손을 많이 사용하면 좋다 해서 그런 활동을 알아봤습니다. 종이접기, 십자수, 뜨개질, 블럭, 그림, 피아노. 연숙 씨가 할 만한 게 마땅찮았습니다. 49살.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치매까지. 그래도 할 만한 것을 놓고 설명하며 의논했습니다. 뭐? 와이라노? 동생네가 가까이 살아서 자주 오갑니다. 연숙 씨에게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람이 동생이고요. 작년에 자주 올해 입원했습니다. 동생이 입원, 간병, 퇴원 절차를 도맡았습니다. 옳게도 연숙 씨를 극진히 대합니다. 동생 내외와 의논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1시간만이라도 다닐 곳이 있기 바라는 마음은 같지만 무엇을 할지 누구도 선뜻 내놓지 못했습니다. 올케가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어디 갈 낀데? 학원 알아보기로 했죠. 지금 나가보려고요.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 부탁했더니 누가 모래놀이 센터를 소개했습니다. 오전 1시간 가능하고 비용은 5,000원입니다. 센터 직원이 연숙 씨 사정을 진지하게 듣고 센터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좋은 분 같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안 돼! 연숙 씨는 깔끔한 걸 좋아합니다. 모래가 손에 닿자 싫어했습니다. 며칠 뒤 또 누구에게 소개받은 퍼즐 놀이 학원에 갔습니다. 퍼즐을 펼쳐놓고 만지게 했습니다. 바로 거부했습니다. 미술학원에 갔습니다. 만들기, 그리기, 칠하기, 다양합니다. 할 만한 게 있나 싶은데 학원에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3곳. 미술학원을 나서는데 힘이 쭉 빠졌습니다. 연숙 씨도 그랬을까요? 그랬겠죠. 이왕 나선 걸음 연숙 씨 좋아하는 빵이라도 먹자 싶었습니다. 연숙 씨, 우리 빵 먹으러 갈까요? 가자. 2달 지났고 그 사이 눈 수술을 했습니다. 한 집에 사는 주영 씨가 다녔던 포근한 공방 원장님이 연숙 씨를 보자고 했습니다. 공예품을 만드는 공방입니다. 가방도 만들고 인형도 만들고 지갑도 만들고 할 수 있는 건 다 만드는 마법의 공방입니다. 원장님 성품을 압니다. 그분이라면 믿을만 하고 그곳이면 연숙 씨도 편안해 할 겁니다. 첫 수업, 천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연숙 씨 손에 붓을 쥐어주고 원장님이 손을 잡고 그렸습니다. 선을 긋고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연숙 씨가 그리는 대로 가만히 두었습니다. 요렇게? 네, 맞아요. 이내 실증을 냈습니다. 원장님이 그만하겠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원장님이 잘했다며 연숙 씨를 안았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 같습니다. 다닐 만한 곳 찾는데 2달 걸렸습니다. 연숙 씨, 오늘은 뭘 만들까요? 아가야,
작품으로 전시한 인형을 보며 아가야 하고 불렀습니다. 아가야, 안아볼래요? 원장님이 권하니 인형을 안았습니다. 눈을 눌러보고 손을 만졌습니다. 다시 아가야 하며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를 돌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가야 하며 꼭 안을까? 부모님과 살 때도 월평빌라에 살면서도 부모님에게도 고향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동생들에게도 연숙씨가 아가야 였습니다. 그런 연숙씨가 어떻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고향집은 세간 그대로 두고 비었습니다. 가끔 찾아갑니다. 연숙씨는 세간의 먼지를 털며 혀를 찹니다. 빈방 둘러보며 한숨 쉬고 마당에 있는 마을 사람들 농기구를 보고 뭐라 합니다. 유년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연숙씨는 그때 깨어납니다. 아가야를 품으며 유년의 자신을 만나고 어머니를 만나고 아가야를 품으며 어머니 품에 안기는 걸까? 아가야를 부르며 깨어나는 걸까? 인형 이름을 지었습니다. 연자. 연숙씨, 여기 좀 잡아줄래요? 안 돼, 안 돼. 한 번만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지난주 천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이라지만 삐뚤 선 몇 개가 고작입니다. 그것으로 가방을 만듭니다. 천을 펴고 자를 때 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삐뚤 선이 작품입니다. 연숙씨가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 날 입원했습니다. 동생이 아침 저녁으로 무난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조금씩 회복했고 퇴원했습니다. 퇴원 후 음식 먹을 때 자주 흘립니다. 턱받이가 필요했고 공방이 생각났습니다. 오랜만에 공방에 갔습니다. 원장님이 여러 방법과 도안을 말했습니다. 마법의 공방, 마법사입니다. 여러 종류의 천을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부드러운 천, 뻣뻣한 천, 색깔도 다양하게. 연숙씨가 만져보게 하고 연숙씨에게 물었습니다. 나이에 맞고 입고 벗기 편하게 목에 걸치는 앞치마를 구상했습니다. 옆면을 틔우고 매듭을 달아 느렸다 조였다 하게 했습니다. 앞치마는 처음 만든다며 신중했습니다. 연숙씨, 이것 좀 잡아주실래요? 손으로 꾹 누르고 있으면 제가 재단할게요. 어디? 여기? 여기? 네, 여기 꾹 누르고 있어요. 그래요, 잘하네요. 2개 만들었습니다. 연숙씨가 고른 천으로 연숙씨가 잡고 누르며 원장님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앞치마를 한 달쯤 입으니 보완할 것이 생겼습니다. 연숙씨가 매듭을 자꾸 당겨서 뜯겼습니다. 매듭을 잘 매는 게 쉽지 않았고요. 원장님과 다시 의논했습니다. 매듭을 줄여 잡아당기지 않게 하고 단추를 달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더 잘 만들 자신이 있다던 원장님은 부친상을 마치고
바로 천을 펼쳤습니다. 촉감, 디자인, 실용성을 따졌습니다. 땀 흡수가 좋고 세탁이 쉬운 것으로 이번에는 이런 것까지 고려했습니다. 이번에도 연숙 씨에게 묻고 부탁했습니다. 연숙 씨, 이것 좀 잡아주실래요? 뭐? 이 천 좀 잡아주세요. 이거? 아, 몰라. 손을 당겨 천을 누르게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연숙 씨가 만들게 했습니다. 연숙 씨 도움으로 앞면을 재단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옷이 나왔습니다. 재봉틀 사용하지 않고 바느질로 마감했습니다. 바느질 해야 옷이 튼튼해요. 연숙 씨가 입을 거잖아요. 공방을 새로 짓습니다. 한동안 수업을 못합니다. 가끔 수업 마치고 원장님과 같이 밥 먹었는데 문득 생각나면 같이 밥 먹자고 연락하겠습니다. 명절에 선물 주고 받았는데 오는 추석에 양말이라도 사서 찾아가겠습니다. 병문안하고 부친상 위로했는데 수시로 연락해서 잘 지내는지 안부 묻겠습니다. 연숙 씨를 지원하는 송숙희 선생님의 글과 말을 참고했습니다.